네, 안녕하세요. 카동의 최PD입니다. 오늘은 바로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에 앞서서 제가 혼다 파일럿 SUV, 대형 SUV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제 기준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고 일본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달렸던 걸 보고 이번에는 렉서스 차량을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여기 용인의 카퍼먼스 본점으로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 렉서스는 토요타 프리미어 브랜드죠. 국내로 따지면 현대의 제네시스 라인과 같은 건데요. 토요타가 현대라면 렉서스는 제네시스가 되겠죠. 일단 먼저 이 렉서스 ES300H의 간단한 재원과 경쟁 모델과 특징들 그리고 단점들 제가 한번 보고 느껴본 그 후기를 최종적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이 차량과 함께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차량이라는 게 이 신발과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신발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몇백만 원씩 호가하는 뭐 조던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이키와 콜라보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표현해주는 방법이 또 있고 반면에 정말 발이 다치지 않는 보호용으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발을 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거와 대비돼서 이 차량도 그런 어떤 나를 표현해주기 위한 방식도 될 수 있지만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적인 부분만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와 후자, 사실 저는 전자죠. 왜냐면 저는 비당이고 지금 3시리즈 330i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는 운동성 있는 차량을 좀 좋아하고 만족감도 있지만 사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도 솔직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렉서스 차량은 바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장 길이는 4975mm, 전폭은 1865mm, 전고는 1590mm, 휠베이스는 2870mm, 공차 중량은 1710kg, 그리고 최대 마력수는 178에서 218마력, 그리고 토크는 22.5토크입니다. 일단 스펙상으로 보았을 땐 최근에 나온 신형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보다는 전장 길이가 좀 작죠. 전장 길이가 그랜저도 5m가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이 차량은 그랜저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독일 3사로 쳤을 땐 벤츠의 E클래스, BMW의 5시리즈, 아우디의 A6, 국내차로 치면 G80 정도가 되겠고요. 중형차급 세단에서는 경쟁 모델이 대안이 많다 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차량이 지금 공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가 주는 네임밸류가 있거든요. 볼보 하면 튼튼하고 안정감 있고 내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차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BMW는 좀 스포티함, 벤츠는 명품, 아우디는 토사자 굉장히 그 역사나 그 지니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본 차량은 딱 떠오르시는 게 저랑 같으실 것 같아요. 내구성과 안정성, 세 개를 제패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명차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본차 그 특유의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역학적이면서도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 좀 생각보다 이런 곡선들이나 이런 직선이 뻗어나가는 구간들, 연결되는 연결 매듭들, 이 차량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이거 진짜 한 1억 정도, 1억 넘는 차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가성비를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도 좀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좀 경쟁 모델로는 저는 G80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일단 이 G80 재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장은 4995mm, 전폭은 1925mm, 전고는 1465mm, 휠베이스는 3010mm, 최대 출력은요 304에서 380마력까지 나오고 토크는 43에서 54토크. 트림을 또 바로 볼게요. 2.5L 터보, 2.5L 터보 4륜, 그리고 다음 3.5L 터보, 3.5L 4륜 이렇게 4가지 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트림은 사실 럭셔리 플러스, 이그제큐티브 이 3가지 트림이 존재를 하고
가장 이 렉서스를 찾는 고객분들은 아마 이그제큐티브 등급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2.5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 트림별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6,86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G80이 가장 저렴한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 초중반까지 올라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에서는 범주에 상대적으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데,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거. 실내에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이 렉서스 ES 차량은 미국의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안전 등급의 최상위 포식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선정된 모델로는 뭐 벤츠의 E클래스가 있겠고, 그리고 아우디의 A6, BMW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에서 오는 그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임 연비, 공식적인 연비는 17km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렉서스 동호회 회원분들 혹은 타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았을 때는 실제 주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한 18, 19 평균적으로 2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리터당. 진짜 안전하게 발컨을 잘해서 운전을 했을 시에는 30까지 찍었다고 해주신 동호회 오너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 렉서스라는 차량은 스포티한 어떤 주행을 위해서 어필되는 차량이 아니라 이 연비를 좀 쌓아가거나 이 최대한 차를 안전적으로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를 동호회 회원분들과 좀 공유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각광받고 있는 또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렉서스라는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돈씨, 이 드립이 이 차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렉서스라는 차량을 구매했다라고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야, 그 돈이면 이 차를 사지 왜 그걸 사? 라는 말이 유일하게 없는 브랜드가 아닐까. 벤츠 사면 야 BMW 그 스포티한 걸 즐겨야지 무슨 벤츠냐 짱. 그런데 이 렉서스라는 차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입견과 견주어서 하이브리드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연비나 안정성, 이 정숙성인 측면에서 이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의 외관을 보았을 땐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려하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외관상 디테일은 굉장히 진짜 하이테크놀로지한 그런 차량이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는 반면, 저는 이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좀 아쉬웠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이 실내까지도 좀 수려하고 화려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나 갑자기 끊기는 부분이 또 있고, 버튼식 다이얼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계기판 밝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있고, 여기 모드 변경이 또 여기 코뿔소 마냥 요 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요 기어 노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본차 파일럿 때도 그랬지만 그 특유의 살짝 좀 올드한 느낌, 그거는 실내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면 버튼들이나 좀 봐야 될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살짝의 눈에 좀 피로감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벤츠라든지 제네시스 라인의 어떤 실내를 보면 굉장히 좀 큼직큼직하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선들이 들어가 있고, 좀 시원하게 뻗어져 있는 그런 매력을 또 많이 느끼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렉서스 ES 300H 차량은 그런 맛보다는 조금 더 옹기종기, 안 좋게 처음에 좀 약간 일본 특유의 옹졸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난잡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들게끔 해줍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여기가 또 나눠져 있고 여기 또 들어가고 막 선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을 고집하고 추구하는 일본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렉서스 동호회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내에서의 특장점은 잡소리가 안 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딱
매듭이 착 젖어 있고 여기도 딱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은 물건이 큰 것들이 붙었을 때 소리가 좀 크게 나잖아요, 비교적. 근데 뭐 이런 좀 자잘자잘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밀조밀 붙이게 되면 이걸 한 번에 응축시켰을 때 더 많은 응축력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디자인적과 공학적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알차게 디자인 실내를 구성한 게 아닌가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오너분들이 내용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여기 이제 뭐 버튼이라던가 이런 감성들, 눌림성은 일본 차가 정말 최고라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낭창낭창한 느낌이 아니라 손끝에 전달되어 오는 이 전율이 상당히 매력적인 이 버튼 눌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뒤에 이제 선쉐이드, 조수석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운전자 시선으로 봤을 땐 지금 총 3단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3단계의 버튼의 불빛이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허리를 펴고 운전을 하다가 너무 추워서 누르려고 했을 때 손을 뻗어서 누를 정도로 조금 거리감도 좀 있고, 네, 이게 안 보여요, 잘. 인터페이스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문을 또 보시면, 와. 저는 약간 문 닫힘충이어가지고, 일단 이 문도 지금 길이가 되게 길고, 약간 지금 머스탱을 닫는 것처럼 좀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전반적으로 조금 3시리즈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드 변경하는 게 왜 여기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노멀 모드는 이걸 누르면 되고, 스포츠는 위로 올리고, 에코는 아래로. 아니면 차라리 뭐 이거를 일관성 있게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돌리면 뭐 바뀌는 부분을 좀 디테일을 살리던지, 이거는 하나는 이걸 누르고 하나는 이걸 누르는 게 좀 되게 의아한데, 모드는 크게 많이 바꾸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특히나 이 렉서스 같은 차량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가끔 모드를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요렇게 눌러야 된다는 점, 손을 뻗어서 허리를 약간 숙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러면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은 무조건 두 손으로 하는 거다, 바꿀 때 바로 딱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공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냐.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예를 들어 부산 서울을 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파지법을 뭐 이렇게 바꿀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바꿀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운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팔걸이로 거치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딸깍딸깍 할 수 있는 좀 편의성이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한편에 굉장히 작은 아쉬움이 좀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좀 들어간 건 일단 시야적으로도 조금은 계속 눈에 거슬리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모드 변경도 있고, 차선 이탈 반지도 있고, 요 우드도 있고, 여기 지금 요거도 있고, 좀 굉장히 많아요. 운전자의 피로도가 좀, 눈의 피로도가 쌓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좀 저는 상당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키가 170이거든요 레그룸이 한 2개 정도 남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열처럼 눌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직관적인 그런 형태의 버튼식이 또 있고, 컵홀더는 요렇게, 뭔가 참 얌스럽다, 요런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G80과 대비했을 때 생각보다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2열을 타보니까 좀 알겠네요. 이게 되게 안전한 차라는 게 되게 느껴지고, 여기가 되게 지금 뭔가 방음 부스를 설치한 것처럼
굉장히 되게 귀가 멍멍할 정도로 딱 알차 있는 게 상당히 차의 짜임새가 좋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시트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저는 혼다 파일럿 차량의 시트를 딱 앉았을 때 진짜 경의를 표했거든요. 이건 차를 타는 느낌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렉서스 2열 시트는 저는 진짜 파일럿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요거는 살짝 엄청나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시트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엄청 이게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허리를 쫙 감싸주는 이 2열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잘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을 시승해본 저의 지인인 기자님이 키가 180 정도 되시는데 G80이나 어떤 그랜저 대비보다 훨씬 시트 포지션도 낮고 세단 특유의 그 묵직함이 느껴지는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또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170인 제가 앉았을 때는 상당히 안전한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해주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되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총수님들 아니면 중소중견기업의 대표님, 쇼퍼 드리븐으로 타시는 회장님들도 심심치 않게 꽤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솔직히 30대 연령층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40대 혹은 50대 이상 이런 좀 분들이 구매를 고려해 보기에 충분한 그런 세그먼트의 렉서스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시승하고 느꼈을 때는 꽤나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차량이었거든요. 하부의 단단함, 이 서스펜션의 그 어떤 강성이나 어떤 그 일본차 특유의 장인 정신, 초밥을 정말 밥 하나하나 320개를 그냥 촘촘하게 초밥 장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하부, 렉서스 하부도 굉장히 탄탄하고 차를 주행함에 있어서 이게 렉서스의 그 정숙함과 안정성이 있는 그 차가 맞나? 약간 BMW 같기도 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탄탄한 또 하부를 보여주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을 고려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면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심심치 않게 해봅니다. 이렇게 카동의 최 PD와 함께 이 렉서스 ES300H라는 차량을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말 이 차량은 연비를 고려하시는 분이시고 정숙성과 안정감, 최고 등급을 받은 탑 세이프티 플러스를 받은 이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가족 단위나 귀촌 기능을 해서 좀 편안하게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차량만큼은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차량 또 다양한 컨텐츠들 많이 준비해 볼 테니 또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 외에도 혹은 이 차량의 실 오너분들께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을 또 리뷰해 보았으면 하는 차량들이 있으시다면 그 차량 또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동의 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